건강 365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당뇨 전증의 식이요법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나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병 교육가 한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우리들이 식사량 조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 전증, 그러니까 프리다이비티스, 당뇨보다 조금 혈당이 낮은 분들은 두 분 다 식후 혈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식사하고 금방 혈당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서 합병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식사 후에 혈당이 덜 올라갈 수 있는 식사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한 끼에 얼마 먹으면 괜찮은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carb counting이라고 합니다. carbohydrate counting. 그렇지 않으면 carb counting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제가 탄수화물 세기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 앞에 있는 과일들 있죠. 그 다음에 빵이라든지 곡식,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유도 탄수화물 음식으로 우리가 셉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름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것은 탄수화물이 아니죠. 그래서 탄수화물,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들은 다 혈당이 되지만 단백질은 혈당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기름도 우리가 식사 후에 혈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한 끼에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탄수화물을 왜 탄수화물이라고 불렀나 나와 있죠. 탄소와 물이 합해져서 태양열을 받아서 쌀, 이런 곡식 이런 것을 만드는데요. 태양열의 에너지를 곡식들이 받아가지고 저장해뒀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우리 몸에서 그것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태양 에너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이 하나인 것, 포도당. 그렇지 않으면은 과당. 당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묶이면 설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합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복합당은 자, 열어보면 여러 개의 당들이 묶여서 이것을 우리가 복합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다 하나로 쪼개진 다음에 피로 들어가면 이것이 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도 탄수화물인 거 아십니까? 채소 속에 섬유질이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에게 소화제가 없어요. 섬유질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대로 몸에서 좋은 일 하다가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1시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 인슐린이 가장 많이 나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당뇨나 당뇨 전증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탄수화물을 얼마를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식이요법입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식사 시간에 한 단위에서 세 단위를 먹으면 됩니다. 한 단위 먹어도 되고 두 단위 아니면 세 단위. 한 단위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꼭 탄수화물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은 계란 하나 먹으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간식 시간에는 제로에서 두 단위까지 잡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탄수화물 한 단위가 무엇이라는 거 나옵니다. 한 단위를 꼭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면 된다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단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칼로리로 계산해 주셨어요. 1800칼로리 드세요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한 끼에 몇 단위를 드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기 물건을 우리가 보면서 보죠. 식빵 한 조각, 이것이 탄수화물 한 단위입니다. 탄수화물 한 단위에는 탄수화물이 15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무게가 15g이라는 게 아니라 1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같은 다른 음식과 비교해 보면 이 밥 있죠? 밥은 3분의 1 컵이 탄수화물 15g이 들어있어서 이게 다 한 단위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2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유 속에 단백질이 있지만 당도 있습니다. 이 안에 12g 정도 들어있어서 이것도 한 단위. 우유 한 컵 여러분이 드실 때는 아, 나는 탄수화물 한 단위를 먹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유는 될 수 있으면 식사 시간에 마시지 않고 간식 시간에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거는요, 이렇게 손에 딱 쥐어가지고 편할 사이즈. 이게 바로 감자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식사 시간에 빵 2개 하고 감자 하나를 드셨다 하면은 3단위를 드신 것입니다. 이때 우유까지 한 잔 마시면 4단위를 드시는 거니까 3단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유는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사이즈 있죠? 이게 한 단위입니다. 과일을 볼까요? 오렌지 하나에 한 단위 작은 거, 또 그레이프루트, 자몽 그거는 2단위입니다. 커서 사과 작은 것 손에 져서 이거 조금 큰 듯한데요. 손에 져서 편한 사과. 그다음에 바나나 자기 손바닥에 대가지고 손바닥 사이즈면 한 단위입니다. 포도는 17개 작은 것들 17개 드시면 한 단위 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식사를 할 때 밥을 만약에 한 컵을 드셨다. 그러면 밥은 3분의 1 컵이 한 단위라 그랬죠? 이 한 컵에 3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3단위가 좋습니다 했으니까 아, 나는 밥을 한 끼에 한 컵만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이 밥은 한 컵은 드시는데 그다음에 부침개, 잡채, 뭐 과일 이걸 드시면 그분은 또 금방 6단위, 7단위, 8단위로 올라가면서 혈당의 조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스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드실 경우에는 반 컵이 주스 반 컵이 한 단위라는 것을 아시고요. 수박 좋아하시죠? 수박이 혈당이 제일 빨리 올라가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여러분 손만한 거 하나 잘라서 드실 때는 한 컵 조금 넘게 그것이 한 단위입니다. 옥수수 반 개가 한 단위고요. 여러분 파스타도 3분의 1컵, 국수, 파스타 이런 것들은 3분의 1컵을 한 단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식사는 3번, 간식도 3번 하시라 그랬죠? 왜?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 병이 바로 당뇨 전증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밥은 한 컵입니다. 한 컵은 아까 몇 단위라 그랬죠? 3단위. 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한 단위는 계란 하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계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닭입니다. 닭고기 계란만큼 요게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식사 시간에 탄수화물 3단위, 그다음에 단백질 2단위를 먹고 있습니다. 채소는 짜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드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채소의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고 바깥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어도 괜찮고 또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계속해서 식사하실 때 내가 몇 단위를 들고 있는가 꼭 체크하시고 3단위, 한 단위에서 3단위로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식 시간인데 막 5단위씩 드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스크림에다 케이크에다가 콜라에다가 안 되겠죠? 간식 시간에는 2단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주제는 우리가 그 포장지에 나와 있는 nutrition fact라고 있죠? 그거 읽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을 무게로 따지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